네,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뭔지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고속도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1호 공약인 성장의 회복을 발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업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성장의 방점을 찍은 건데 주로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좀 구시대적인 구분법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주로 보수 쪽에서 내걸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경제 비전 그리고 코스피 국민소득 종합 국력을 끌어올리겠다며 꺼낸 이른바 555 정책을 두고도 과거 보수 정권의 747 정책이 떠오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747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 개편 등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의 설명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좌파냐 우파냐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네. 필요한 정책은 차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모 급여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맞닿은 공약인데 보수정당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윤 후보 쪽에서 출산 가정에 한해서라지만 자신들이 비판하던 기본소득 개념이 포함된 부모급여라는 공약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이 정도면 후보만 가려놓으면 이게 어느 쪽 공약이냐가 헷갈릴 정도인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배경 뭘까요? 네, 현재 선거 구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양강 후보 어느 누구도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도 지지층의 일부라도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 진영 지지층을 공략하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서로 비판하고 때로는 삿대질하다가 닮아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하여간 공약만 봐서는 이게 차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윤 후보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가족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앞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또 혹은 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약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네. 또 윤 후보가 꺼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역시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꺼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공약과 사실상 같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달라야 할 이유도 없겠죠. 좋은 공약이라면 양쪽 후보 또 다른 후보들도 같이 제시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이른바 555 공약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예. 또 윤석열 후보의 부모급여는 최소 3조 원, 또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 공약은 5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재원 마련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